반갑습니다. 영어사 반갑습니다. 영어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UI 네 번째 시간. UI가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아요. 자, 이제 아이콘, 메인 메뉴, 탭, 스톡백, 스톡백이 코인백은 같아서 패스했고요. 그죠? 자, 로고 탭부터 봅시다. 이번부터는. 로고 탭은 간단해요. 그죠? UI 클래스 받고 위젯 크리에이터 객체 받고 셋으로 넘어가면 로고 탭에 이제 텍스트 에디터 4개 있기 때문에 그죠? 요 부분 요거 4 개 사이즈도 다 같고 그렇게 균등 분할해서 로고 탭에 넣을 거고 스크롤 전부 다 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 주면 끝입니다. 그다음 셋업 탭은 복잡하네요. 셋업 탭은 그나마 이제 이렇게 있고 뭐 이런 클릭 설명은 간단해요. 원래 클릭 설명이 길어서 그렇지 간단하게 넘어갈 겁니다. 자, 요렇게 봅시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같이 셋업 탭으로 자, 맨 처음에 이제 위젯 테이블 여기도 셋 테이블이 어 설정 테이블이 왜 있죠? 설정 테이블이 있네요. 어디서 사용하겠죠? 어디서 사용하는지 볼까요? 일반 설정, 주무 설정. 탭 위젯이네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이제 탭이에요, 탭. 테이블이 아니고 탭. 그래서 탭 위젯을 만들면 요렇게 돼요. 그 탭 위젯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 탭을 요렇게 넣는 거예요. 탭을 또 탭 위젯을 만들면 위젯이라고 탭을 2개 만들어서 요렇게 넣으면 요렇게 일반 설정, 주문 설정 요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요런 형태로. 그죠? 그 부분이 요거고요. 그다음에 맨 처음에 설정에서 보면 설정 관리 전체 설정을 이렇게 저장할 수 있어요. 로딩 설정 로딩할 수도 있고 그걸 선택해 가지고 저장 설정을 누르면 한 번에 다 바뀌어요, 설정한 대로. 그리고 삭제할 수도 있고 여기는 저장, 이름으로 저장하는 버튼 그게 요거예요, 설정들. 그래서 보면 로딩은 로딩하는 걸 거고 설정은 다 바꾸는 걸 거고 삭제는 삭제할 거고 저장할 거고 각각 하나씩 보면 로딩은 그냥 로드 세팅 해 가지고 로드예요. 로드 세팅은 어 여기 있네요. 로드 세팅. 컴박스 1에 1을 클리어하고 데이터베이스 이제 DB 패스에 보면 이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팅 언더바로. 그래서 그거에서 이름별로 가져와서 전부 다 이름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콤보박스 1에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죠? 거기 요 콤보박스예요, 요 콤보박스. 지금 로딩하면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없기 때문에 설정은. 그 부분이 저거고요. 그다음에는 설정. 설정을 누르면 이제 설정에 콤보박스에 텍스트를 가져와 가지고 공백일 때는 선택되지 않았다 하고 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세팅을 불러와요, 요렇게. 세팅 DB. 그러니까 세팅 DB를 통째로 저장하는 거거든요, 요렇게. 그다음에 카피 파일을 요렇게 해 놓고 그래서 파일 패스에서 이 DB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해 놓고 쿼리 프로세스가 열려 있을 때 설정 파일 변경해 가지고 오리지널 파일, 카피 파일 넣으면 오리지널 파일을 카피 파일로 덮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2초 기다렸다가 이 세팅 로딩은 뭐냐면 하나씩 보면 전부 이제 세팅을 원래 설정 DB를 바꾸는 거 이게 하나씩 다 있어요, 요렇게. 여기 원래 다른 데서도 다 쓰여요, 로딩을.
왜 그러냐면 이제 바꿨기 때문에 설정 파일 자체를 바꿨잖아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보면 원래 세팅 파일이 있는데 세팅 언더바 다른 이름으로 되는 걸 요걸 지워 버리고 그걸로 바 대체하는 거예요. 대체하면서 다시 로딩을 다 하면 돼요. 로딩만 다 하면 설정이 다 바뀌어져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개별적인 로딩 버튼이 우리가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뭐 여러 개 있잖아요. 주문 설정까지. 그걸 한 번에 쭉 다 불러오는 게 요거예요. 요거, 요거. 그래서 로딩이 이제 이렇게 쭉 되는 거죠. 오더도 오더 세이브도 로딩하고 그러니까 로딩했다가 세이브를 다시 하네요. 그죠?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로딩만 하면 되는데 아 그렇지 않은가 보네요. 설정 파일 변경을 가 볼까요? 덮어 쓰는 게 아닌가 봐요. 쿼리에 설정 변경이 날라오면 OS 리무브 쿼리 to 오리지널 리무브하고 카피하는 거 맞는데 아무튼 요래 해 놨네요. 카피했다가 다시 세이브하는 방식으로 요렇게 해 놨네요. 로딩만 하면 될 텐데. 요렇게 해 놨습니다. 아무튼 고렇게 된다는 거. 삭제는 이제 해당 DB 파일을 삭제하는 거겠죠. 그죠? 잘못 링크를 따라왔어요. 요렇게 가서 올 델 그다음에 콤박스 커런트 네임 가져와 가지고 DB 파일이 있는지 있으면 지우고 그러고 나서 로드 세팅 요렇게 두 개. 지웠으니까 다시 불러와야 돼요. 그죠? 지웠으니까 이게 없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콤보박스에 남아 있어요. 그죠? 지우면. 그래서 지우고 나면 다시 로딩하는 걸로 고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삭제 완료 요렇게 눌러 주는 거고 삭제 완료 표시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저장은 반대로 이제 저장하는 거겠죠, 전부 다. 그래서 이름 가져오고 이름 없으면 없다고 알려 주고 세팅 DB 자체를 요걸로 이제 바로 SHUT 이용해서 카피하면 요렇게 오리지널 파일을 카피 파일로 바꿔라. 요렇게 카피돼요. 그다음에 로딩 다시 로딩하고 그러면 요거는 끝이 났죠. 그런 다음에 이제 증권사 거래소 요거 글자 그리고 요 글자들 그룹 박스가 8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죠 기타까지. 고것들이에요. 요거 전부 다 그룹 박스들. 그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요 안에 거 콤보 박스 하나에 있고 에이전트 트레이드 저장 있잖아요. 요 부분. 그리고 코인 쪽 요 부분. 그게 여기까지예요. 그죠? 요렇게. 콤보 박스는 별다른 거 없이 뭐 배경 위젯 지정하고 팁 넣고 콤보 박스 같은 경우 아이템이라고 요렇게 넣으면 요 아이템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처음 보는 아이템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에이전트는 이름, 체크박스는 이름, 그리고 배경 위젯, 그리고 체인지 바뀔 때 실행할 함수, 그리고 팁 요런 형태로 되어 있고 똑같이 4 번, 1, 2, 3 번, 4, 5, 6 번이네요. 그죠? 가 볼까요? 자 1 번은 요것도 똑같이 체크박스를 푸시 버튼이 아닐 때만 동작하도록 요게 간혹 포커스 위젯 자체가 오작동을 해서 다른 거 클릭했을 때도 여기 작동하는 게 있어서 한번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체크일 때랑 아닐 때 두 개만 나눠요. 체크일 때는 이제 아이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아이디가 없을 때는 여기 체크가 됐을 때는 이렇게 넥스트 체크 스테이트 하면 체크가 풀려요 다시. 다시 풀리면서 큐 메시지 박스로 계정이 설정이 되지 않아서 "설정 후 다시 선택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띄워 주는 겁니다. 아이디가 난이 아닐 때 아니고
이제 체크일 때는 다시 또 바꿔 주는 거예요. 체크박스 2가 2가 난이야. 체크박스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체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를 클릭했을 때 요거랑 같이 클릭되잖아요. 이 동시에 실행되고 동시에 실행 안 되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만 실행할 수 없게끔 돼 있기 때문에 고 부분이 이거예요. 그럼 요걸 하나를 클릭하면 요거까지 같이 아이디가 있는데 아이디가 없으면 이렇게 되지만 아이디가 있으면 요거 같이 체크되는 거 고게 요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 고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고게 2 번. 그죠? 그리고 3 번은 마지막에 이 데이터 저장. 데이터 저장 버튼은 이제 1 번이랑 2 번이 체크가 안 되어 있을 때 보면 여기서는 1 번, 2 번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에이전트 트레이더예요. 데이터 저장을 하려면 1 번, 2 번이 무조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넥스트 체크 스테이트 하는 거. 4 번, 5 번, 6 번도 마찬가지. 요거죠. 7 번. 4 번, 5 번, 6 번이 아니고 4 번, 5 번, 6번 맞네요. 리시버 요렇게. 4 번. 4 번도 이제 5 번이 체크 안 돼 있으면 체크하는 거고. 요거 아이디 확인 부분이 왜 없을까요? 넣어야 되는데 일단은 패스 그렇게 되고요. 4 번, 5 번, 6번 똑같아요. 똑같은 형식. 4 번, 5 번, 6 번. 6 번은 4 번, 5 번이 체크 안 돼 있으면 체크하고 4 번은 5 번이 체크 안 돼 있으면 체크하고 5 번은 5 번이 체크 안 돼 있으면 체크하고 체크가 풀릴 때도 같이 풀어 주고 그죠? 고 부분이에요. 자 이제 바이낸스 선물을 요거는 이제 뭐 글자 고거죠. 마진 타임 요거 밑에 거 선물 레버리지 유형 및 수치 설정이랑 마진 타임, 경기 타임 요렇게 설정하는 거고 요 버튼은 요 창을 띄워 주는 거예요 단순히. 그거는 뭐 요 창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띄웠다 안 띄웠다 하는 거라 볼 필요도 없을 거고. 자 여기 뭐 가서 보면 뭐 그럴 거예요. 그죠? 볼 필요도 없죠. 디알로그 창이 띄어져 있으면 열고 안 띄어져 있으면 열고 띄어져 있으면 닫는 거. 그리고 교차 격리 교차 단방향 양방향은 교차랑 양방향 지원 안 한다는 거 10 번, 11 번, 10번 그죠? 교차인데 교차로 검색하면 격리로 바꾸면서 격리 타임만 지원합니다. 양방으로 바꾸면 단방향으로 바꾸면서 단방향만 지원합니다. 이렇게 띄워 주는 거예요. 그 부분. 자 그다음에 키움증권 아이디 요 부분. 요것도 이제 공백으로 다 맞춰 놨어요. 한 줄로 라벨 하나로 이렇게 쭉 하고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쭉 대고 라인 텍스트 요렇게 넣고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그 라인 텍스트 4개 넣고 두 번째는 라벨 하나, 라인 텍스트 2 개, 라벨 하나, 라인 텍스트 2 개. 세 번째도 라벨 하나, 라인 텍스트 2 개. 고렇게 되죠, 요거까지. 그 패스 하이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로딩을 하면 요런 식으로 표시돼요. 그죠? 그게 패스 하이드 true 상태예요. 패스 하이드 펄스를 하려면 계정 텍스트 보기에서 요거 첫 번째 계정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요게 바뀌어요, 볼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이 패스 하이드가 보면 이 자체적으로 이 q 라인 에디터 명령이 있어요. set echo mode 라인 에디터 패스워드 요렇게 입력하면 바뀌어요. 처음에 안 볼 수 있도록. 그게 요거예요. 패스 하이드. 고렇게 다 지정되어 있는 거죠, 요렇게. 요런 형태로. 그죠? 이거는 뭐 그냥 뭐 간단하게 요거 위젯만 만드는 것만 설명하면 끝이니까 이 부분은.
클릭이 없으니깐요. 그리고 그다음 이제 모의 투자, 모의 투자 있고, 그리고 알림 소리용, 알림 소리 체크박스 2개 있고, 그다음에 텍스트. 텍스트는 매수, 매도, 요 데이터, 배분가 계산 틱스, 종료 시간까지 요렇게 쭉 하나의 라벨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잔고 청산 체크박스, 프로세스 종료, 컴퓨터 종료 체크박스 요렇게 있는 거고요. 그 밑에도 비슷하게 매수, 매도 쭉 요거 텍스트를 하나를 2번 써요. 요 텍스트를 보면 요 텍스트를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잖아요. 그죠? 똑같은 텍스트. 그래서 한 번만 있는 거예요. 같은 텍스트라. 그렇게 해서 요 줄이 텍스트랑 요 줄의 텍스트 그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종목당 투자금 고정, 종목당 투자금하고 투자금부터는 100만 원, 잔고 청산 요거 버튼 아닌 것들, 잔고 청산까지 요거까지 또 라벨이 하나 있고요. 그죠? 그 외에는 이제 라인의 체크박스 투자금 손실 증식률 고정, 요 투자금 고정은 앞에 있었죠. 그리고 전략 손실 중지, 수익 중지 버튼, 그 사이에 라인 에디터, 그죠? 라인 에디터 한 개씩, 그렇게 한 개씩 있는 거고요. 그다음은 코인 쪽도 똑같이 돼 있어요. 모의. 이제 밑에가 다르니까 똑같아요. 요거는 똑같이 중복되어 있죠. 글자만 달라요. 그죠? 글자만 다르게 요렇게 돼 있어요. 요까지 딱 보면 이제 모의 투자는 이제 체크박스 누를 때 이제 그게 뜨겠죠. 경고가 이렇게 트레이드 실행 중이므로 모의를 해제하면 바로 실매매로 전환됩니다. 해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경고가 뜨도록 돼 있어요. yes이면 바꾸고, 그죠? 이게 yes이면 이 체크박스를 스톡 CK 요 체크박스 맞는데 yes가 제가 착각했네요. yes가 아닐 경우, 그죠? 체크박스는 해제하면서 없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yes가 아니고 no 하면 다시 체크 상태로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겁니다. yes가 아닐 경우, 그죠? 그게 요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매수 전략을 선택하십시오. 요거 액티베이트 후 전략을 바꾸면 체크박스 액티베이트는 체크박스를 바꾼다는 거죠. 이 콤보 박스를 바꾼다는 거예요. 콤보 박스의 액티베이터는 콤보 박스를 바꿀 때는 현재 이름 불러와 가지고 여기 지금 주식용 어 전략 주식이랑 해외 선물용 전략 탭이기 때문에 그 2개만 구분해 가지고 그 최적화 전략에 있는지 이름을 불러와서 그게 최적화 전략이라 하면, 그러니까 최적화 전략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옵티바이만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변수값을 요렇게 추출하는 거예요. 변수값을 추출해서 보여줍니다. 최적화 전략일 경우 이렇게 옵티바스를. 그래 최적화 전략 선택 시 최저값 젖으로 전략이 실행됩니다. 다음 변수값을 확인하십시오 해 갖고 최저가의 최저값만 보여줍니다. 그 최저가 전략을 선택했다는 걸 확인용으로 이렇게 찍어 주는 거예요. 일반 전략은 안 찍혀요. 요게 액티베이트 9가. 그리고 컴퓨터 종료는 선택할 때 이제 컴퓨터 종료가 이제 여러 가지 버튼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요. 요렇게. 그죠? 요렇게. 요거는 상관없고 요거 2개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2개 다 동시에 선택 안 돼요. 그죠? 요런 형태로. 그게 요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콤 엑시트 리스트에 두 개를 넣어 놨어요. 그래서 현재 위젯이 포커스 위젯이 아니면 위젯이 체크되어 있으면 넥스트 체크를 해제해라. 요거를 이제 컨트롤 시프트 F로 찾아보면 요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그죠? 고거예요. 그 리스트로 저장해 놓으면 별도로 저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합니다. 잠시 식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녹화는 끊고.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갈게요. 프로세스 종료까지 체크박스 체인지 9번 확인했었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요거까지 설명은 했었네요. 그죠? 손실 중지 이런 것까지. 그래서 체크박스 만들고 라벨 만들고 라인 에디터 쭉쭉쭉 만들고요. 그죠? 요는 그냥 만드는 과정이라 다 생략합니다. 그죠? 음. 그리고 체크박스 또 만들고 모의 투자는 이제 똑같은 거겠죠. 여기도 그것만 틀려요. 코인인지 여기는 코인이니까 그죠? 코인 트레이더 트레이드 실행 중에는 모의 모드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트레이더가 실행 중일 때는 그래요. 여기는 주식은 실매매로 전환합니다 해놓고 코인은 해제할 수 없습니다 해놨네요. 그렇네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눴었으니까 바꾸고 싶으면 원하는 대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리고 알림 소리 끄고 알림 소리용 라벨 또 하나 만들어서 이 라벨은 아까 요 위에 텍스트 똑같다고 했었죠. 그죠? 어, 미수 전략 선택하는 건 똑같아요. 어, A 액티브 9고 여기는 C 액티베이트 9인데 내용은 같아요. 그죠? 코인 전략 DB에서 최적화 전략 DB에서 불러와 가지고 변수값 보여주는 거. 그죠? 그 최적화 전략으로 바꿨을 때만 저 변수값이 표현되니까 그렇게 최적화 전략이란 걸 인식해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는 여기 설명에도 적혀 있지만 매도 전략도 반드시 최적화 전략용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 요걸 이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큐박스 워딩 창을 하나 띄워주는 겁니다. 요렇게. 그리고 컴퓨터 종류는 똑같고요. 그죠? 그다음 이제 종목별 투자금 봅시다. 그다음은 이제 종목별 투자금까지 갔고 요거까지는 다 같아요. 네,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네요. 그죠? 백태 요 버튼들은 그냥 체크박스들 쭉 체크박스가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콤보 박스 하나, 콤보 박스 두 개, 라인 에디터 두 개, 그리고 그 데이트 위젯, 데이트 에디트죠. 그거 하나, 그죠? 체크박스 쭉 있다가 중간에 콤보 박스가 하나 있네요. 금, 토, 일. 이게 왜 이렇게 올라와 있을까요? 아, 이렇게 여기서부터죠. 그래서 쭉 오다가 금, 토, 일 체크 콤보 박스 하나, 라인 에디터 하나, 주식 코인 선택하는 콤보 박스 하나, 그리고 체크박스 또 하나 있고, 라인 에디터 하나, 데이트 에디터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이제 나중에 추가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있어요. 그리드 최적화시 요거 요 부분 이렇게 올리면 여기도 팁이 표현됩니다. 이런 형태로 팁이 여기에는 이제 적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다 적은 거는 없고
다 못 적은 거는 요렇게 표시됩니다, 요런 형태로. 그죠? 그래서 내용 그대로 사용하고 싶은 거 설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버튼이 11, 12 요 두 개 있네. 11, 12, 13. 14는 없고 뒤에 없을 텐데. 그죠? 14 없고 16, 17 요렇게 있네요. 버튼 하나씩 봅시다. 버튼이 이제 일괄 로딩할 때 버튼 하나 있네요. 11, 12. 일괄 로딩이랑 요거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이걸 두 개 다 중복해서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어 그래서 10일은 이제 요 리스트에 또 넣어 놨어요. 그죠? 10일. 그래서 10일 버튼이 같겠죠. 그죠? 두 개 다. 두 개 다 같아요. 그래서 10일 버튼에 하나가 현재 위젯이 아닐 경우 아닌 게 체크되어 있으면 체크를 해제하는 거. 고게 요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2 번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2 번은 14 번이 체크 안 됐을 때, 그리고 13 번은 13 번이 체크 안 됐을 때, 이것도 두 개 동시에 선택하지 못하게, 선택하지 못하게가 아니고, 자, 그래프를 저장하지 않게 하면 띄우지도 않아야 돼요. 그죠? 저장하지 않는데 그래프를 만들어서 띄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저장하지 않, 응? 어. 저장하지 않게 하면 띄우지 않기가 선택되고, 여기에서 그럼 이걸 해제하면 같이 해제돼야 되는데 이 부분 잘못됐네요. 저장하지도 않으면서 띄우지 않을 수 있는데, 저장하면서 저장하지 않게 하고 띄우는 건 안 되는 건데. 그죠? 그래프를 띄우지 않게 하면서 저장하는 건 돼요. 요거는 돼요. 근데 어 요거 선택할 때 그렇죠. 요거 선택할 때 요것은 같이 선택돼야 되고, 요거를 해제할 때는 저장하지 않 띄우지 않기를 저장해야 되니까 무조건 같이 선택되거나 같이 해제되거나 아니면 밑에 거만 선택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저장은 하고 띄우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장하지 않으면서 띄우지는 못하고, 띄우지 않는데 저장하지 않기. 그죠? 그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차피 저장 안 하면 안 띄우는 거는 맞으니깐요. 요렇게 하면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요거는 별도로 할 수 있고 고게 이제 요거예요. 13, 14. 12, 13 요 부분. 고렇게 되고 그다음에 며칠 전 죄송합니다. 일전은 요거를 선택하면 요게 해제돼요. 그죠? 요렇게, 요렇게. 두 개 다 며칠 전 고정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음 그죠? 며칠 전으로 해 놓고 고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고 두 개가 17, 18이 요렇게 번갈아 가면서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17, 18번 그죠? 똑같이 반대로 되어 있겠죠, 17은. 고렇게 돼요.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두 개 같이 요렇게 저장해 두고 쓰는 거고, 컴퓨터 종료도 두 개 같이 저장해서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UI 테마용 요거 테마용 있고 마지막 거예요. 그리고 체크박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네요. 그죠? 체크박스 여섯 개. 1, 2, 3, 4, 5, 6, 7 일곱 개인데요. 요거까지 있네요. 음
아니죠. 왜 체크 박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다크. 아 맨 처음에 콤보 박스네요. 착각했네요. 이 숫자를 요렇게 매겨 놨을까요? 콤보 박스 예 제가 착각했네요. 잘못 매겨 놨네요. 그죠? 그 1 번이어야 되는데 아무튼 체크박스 7개 콤보 박스 하나 콤보 박스에는 이제 우리가 테마가 요렇게 6개 있어요. 그죠? 선택하고 나면 재구동 후에 적용된다는 거 고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해상도 만약에 세로 해상도가 1080 이상으로 못할 경우 차트창이 제대로 다 안 보이기 때문에 요걸 선택하고 재구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 시 장위치키요. 그리고 국내 주식 9시 1 분까지 못할 경우 프로세스 종료, 휴무 종료. 그래서 휴무 종료일 때 컴퓨터 종료하는 옵션. 그리고 스톱 라이브 참여하는 옵션. 그리고 프로세스 종료 시 프로그램 종료하는 옵션. 고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리얼 키 입력하는 거. 그죠? 시리얼 키 입력하는 칸.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데이터 에디터 날짜는 자동으로 바뀌어요. 스톰 인증 서버가 음 권한 기간을 보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바꿉니다. 이거 수동으로 바뀐다 해서 연장 안 됩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바뀌어요, 알아서. 그리고 나서 이제 불러오기 버튼과 저장하기 버튼이 있겠죠. 그리고 별도로 있는 별개의 버튼, 계정 텍스트 보기, 요창 띄워 놓은 거, 그리고 경과 틱수 설정하는 창, 그리고 변수 여기 이제 코인 쪽하고 주식 쪽하고 이게 두 개 있어요. 그죠? 그래서 두 개 이렇게 있는 거고요. 요것도 이제 쭉 설명하면 되고 지오메트리는 패스하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불러오기는 어 하나만 딱 설명할게요. 불러오기 하나, 저장하기 하나 할게요. 불러오기는 이제 이런 맨 처음에 여기를 불러오려면 요런 위젯들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설정에서 불러와서. 그래서 설정이 이게 메인이에요. 테이블 네임이. 그 메인에서 데이터 불러와서 그 데이터에 증권사를 여기 컴브박스 1에 넣고 그리고 에이전트가 사용 중인지 요렇게 요거는 true false니까 사용 중이면 true 아니면 false. 그리고 거래소도 그대로 이름 컴브박스는 그 set current 텍스트로 하고 체크박스는 set 체크 요렇게 해요. 그리고 바이낸스 마진 타입도 커런트 텍스트 요렇게. 근데 바이낸스 마진 타입은 우리가 보기에는 한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isolated 포지션 타입은 false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되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없을 경우 설정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띄워 주고 나머지도 이제 비슷한 형태예요. 불러와 가지고 에디터에도 이제 set text라는 명령을 쓰고요. 그 대신 이제 계정은 다른 게 이렇게 dtext 이게 암호화 푸는 거예요. dtext 이 크립토그래피에 여기 크립토그래피에 포넷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원래 우리의 키를 요렇게 레지스트리에 저장해 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코딩 인코드 텍스트고 이거는 디코드 텍스트예요. 약자. 그래서 키를 가지고 포넷을 이용해서 인크립트하고 여기는 디크립트하는 거. 고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텍스트를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호화돼서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풀어서 여기 적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암호화된 걸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되고 그 외에는 뭐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 과정만 어떻게 이제 저장하는지 체크박스인지 콤보박스인지 이런 과정만 달라요. 그런 과정만 다르고 다 똑같아요. 그리고 저장을 또 하나 보면 저장하기도 보면 이제 그 역순으로 이제 위젯의 상태가 어떻는지 이렇게 쭉 읽어 와 가지고 요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격리이면 이솔레이트 아니면 크로스드 그리고 마진 타입도 양 단방향이면 펄스 아니면 추루 요렇게 저장된다는 거. 고렇게 해서 이제 쿼리 EQ 살아있을 때 쿼리 업데이트할 거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텍스트로 설정 쿼리 큐로 설정 DB 바꾸라고 이렇게 쿼리를 보내면 쿼리 프로세스가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 나면 반드시 이제 저장에는 딕셋을 바꿔야 돼요. 그죠? UI의 딕셋을 원래 이닛에서 딕셋 불러와 가지고 설정을 로딩했었잖아요. 근데 설정을 바꾸면 그게 자동으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요렇게 별도로 바꿔 줍니다. 이게 딕셔너리 형태이기 때문에 요런 형태로. 근데 바꿀 때마다 뭐 필요한 것들 뭐 요런 거 이게 증권사가 바뀌면 요 100만 원에서 계약수로 바꿔야 되니까 요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 있고 여기도 다 바꾸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에 바꾸면 이제 업데이트 딕셋이래 갖고 여기에 이제 이런 거는 UI에서만 사용하는 거는 필요가 없는데 여기 보면 주식 관련해서 바꾼다든지 코인 관련해서 바꾼다든지 하면 업데이트 딕셋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요렇게 돼 있어요. 업데이트 딕셋은.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살아 있으면 그쪽 큐에 이 설정을 요렇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트레이더나 리시버, 에이전트나 저장 연산할 때 이 설정 변경이 계속 날라오는 걸 봤었죠. 그래서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 외에 차트 프로세스, 쿼리 프로세스, 호가 프로세스 그리고 백트 엔진까지 이렇게 쭉 보내게 됩니다. 맨 위에는 이제 매니저한테 보내는 거고요. 요거. 그래서 윈도우 줌 서브 큐로 보내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요 상태로 두고 그러고 이제 마지막 이게 계정 텍스트 보기랑 요거 두 개 세 개만 하면 되죠. 경과 계정 텍스트 보기 봅시다. 요거는 이제 원래 그 첫 번째 계정에 그 그걸 입력하면 된다 했잖아요. 그 계정 어 세팅 액 뷰 하면 계정 텍스트 보기일 경우 그러니까 보세요. 요거를 누르면 어 어 똑같은데 글자가 왜 이렇게 해 놨을까요? 계정 텍스트 보기 원래 가리기가 돼야 되는데 잠깐만요. 우표 어 계정 텍스트 보기 상태면 클리어 에디터를 클리어하고 계정 텍스트 보기 상태면 원래 여기에 있는 글자 있잖아요. 이게 한번 입력하면 그대로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를 없애요. 이게 이제 PA 라이데이터 01 번이에요, 이 부분이. 그리고 나서 패스워드 이 비주얼이 이 창이 안 보이면 띄우는 거. 그러니까 보이고 나서 띄워 버리면 안 되잖아요. 띄우고 나서 보인 상태에서 지워 버리면 안 되잖아요,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지우고 띄우는 거예요, 요렇게. 계정 테스트 보기가 아닐 때는 이게 하고 나면 계속 이게 바뀌어요. 나중에 요 입력할 하고 나면 요게 계정 테스트 가리기로 바뀌어요, 글자가. 그래서 이제 계정 텍스트 보기일 때는 요렇게 하고 가리기로 상태로 바뀌어 있으면 요거를 이제 다시 라인에이트를 패스워드를 살짝 다시 원래 이거 라인에이트 가릴 때 요렇게 한다고 아까 설명했었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시 이제 개성 테스트 보기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 부분이. 다음 이제 캔버텍스 설정 보면 요거 하나만 하면 되겠죠. 어차피 틱이라. 요 디알로그 창 안 열려 있으면 열고 열려 있으면 닫고 요게 되겠죠. 간단해요. 캔버텍스 설정 요 창 요것의 설명은 다른 거 디알로그 할 때 다 해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창은. 현재는 지금 UI 동작하는 거 위주로 하니까. 요렇게 하면 이제 셋업 텍스트까지 됐네요. 하나 더 해 볼까요? 예, 다시 쭉 올라가서 이제 요거는 활성화시키고 해 보면 되겠죠. 셋업 탭 됐고 오더 탭. 오더 탭은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 그죠? 오더 탭은 너무 복잡해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끊어 갈게요. 자, 여기가 지금 4 부죠, 지금? 4부 맞습니까? 네, 4 부네요. 4 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